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토론의 사회를 맡은 화학과 신은지입니다. 먼저 마지막 토론까지 열심히 임해주고 계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침잠이 많은 저는 3주라는 기간 동안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항상 학교에 왔는데요. 하지만 여러분과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하루를 좀 더 의미 있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3주간의 시간을 함께 겪은 학우분들은 어떠셨나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3주간의 고생이 종강의 기쁨뿐만 아니라 더 발전된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까지 느껴보길 바라며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토론 논제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하다입니다. 장민희님 팀이 찬성, 홍서연님 팀이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수업 토론은 숙명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유 토론의 첫 발언권은 반대 측에 있고 이후 찬반이 교차하여 발언권을 갖습니다. 자유 토론에서 한 사람이 한 번에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제가 제한 시간 15초 전에 마무리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토론자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십시오. 토론자는 발언을 마칠 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라는 마무리 말을 해주세요. 청중께서는 토론팀을 응원하고 싶을 때는 손뼉을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팀께서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팀 갑 임명을 해주십시오. 찬성 갑 박주혜 발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의사 부족을 실감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찬성팀은 다음에 3가지 논거를 들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첫째, 현재 한국의 의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한국의 의사 수는 국민 1000명당 2.6명으로 평균이 3.7명인 OECD 국가들 중 끝에서 2번째입니다. 이 중 한의사를 빼면 2.1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또한 현재도 부족한 의사가 미래에는 더 부족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 의료 수요는 증가해 의사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OECD는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고령화와 만성질환 의료 수요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둘째, 의사 부족으로 의료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필수 과목 의사 부족으로 필수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전공의 모집 결과 필수 과목 전공의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충원율은 26%로 정원을 채운 곳은 2곳뿐입니다. 흉부외과의 충원율은 38%, 산부인과는 67%로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5 모두 필수 의료 과목 정원을 전부 채우지 못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의사 부족으로 지역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종합병원 의사 수는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3배 이상입니다. 치료를 시의적절하게 받지 못해 사망한 치료 가능 사망률도 지역 간 최대 3.6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역의 의사 수의 부족이 결국 지역민들의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OECD 기준 한국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평균보다 2.7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확보 수준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의사의 노동 강도가 매우 높기에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를 되살려 궁극적으로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시 80%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메이서 의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방 의대 확대는 지역 의료 인프라를 크게 개선하여 결론적으로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3가지 논거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팀 갑 임명을 해주십시오. 반대갑 한다현 발언하겠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진을 근거로 2,000명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정원 확대보다 시스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개선이 없는 일방적 증원은 같은 문제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첫째,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수의 증가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2017년 아주대병원 의상센터 손익분석부에 따르면 평균 손익률은 마이너스 23%로 수익성이 낮습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비정상적인 수술비 및 치료비로 인해 병원들은 투자를 꺼려하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은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탈과는 의료사고 소송이 잦아 지원을 꺼려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상죄로 기소된 의사는 전체 전문직 중 74%에 달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며 이는 일본의 15배, 영국의 580배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미국처럼 흉부외과의 2~3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원하거나 영국처럼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는 제도가 없는 증원은 기피과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미 증원을 확대했지만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실패한 선례로 일본에서 시행한 지역 정원제도가 있습니다. 의무복무 이행 중인 의사의 76%가 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했다는 것으로 보아 실패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의사 인력을 붙잡으려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미국과 캐나다는 재정적 인센티브와 이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개업하도록 약 1억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매년 지급되는 고정된 보너스 제도 등으로 의료 취약 지역으로 의사들을 유입시킵니다. 이처럼 의료 취약 지역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 구축해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필수 의료를 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증원은 의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간에 2,000명을 증원하면 학생 규모에 비해 교수 및 시설 자원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예시로 카데바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2024년 대한의학회에서는 미국의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5.1명이지만 한국은 2명 이상 높은 7.4명이라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원을 2,000명 증원 시 해당 비율을 유지하려면 카데바 279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예측하지만 대부분은 기증으로 수급되며 반년간의 방부 처리가 필요해 빠른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세 가지 근거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팀을 반론해 주십시오. 찬성팀의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대 정원으로는 필수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기피과의 낮은 의료 수가 문제를 제시하셨는데요. 정부는 필수 의료 기피를 막기 위해 단순히 의대 증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책 수가 제도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는 의료 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대기시간과 지역 격차 등 행위별 수가로는 보상이 어려운 영역을 추가로 보상하는 새로운 수가 모델입니다.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우선 도입하여 필수 의료 분야와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역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 일본의 지역 정원제를 사례로 제시하셨는데요. 올해 3월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의 지역 정원제로 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지역 정착률은 95.3%에 달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다수 의과대학이 지역 정원제를 도입했으며 일본 문부과학성 의학교육과 관계자는 전국적인 의사 편중 지수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지역 정원제를 통해 지역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지역 필수 의사제는 의대생과 대학, 지자체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를 지원받고 졸업 후 일자리와 정착 지원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기간이 끝난 후 의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제도로 보완해 나가며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늘려나간다면 지역 의료 격차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이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먼저 의대생의 수를 늘려도 대학의 시설과 자원, 교수진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북대와 제주대, 경북대, 강원대 등은
의대 입학 정원이 50명 이내입니다. 이대 대학에선 정원을 늘려도 교육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우리나라 대학 시설과 교수진, 강의실을 보면 현재 150명까지는 무리 없이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립대 총장들의 입장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1년간 기증되는 카데바 수는 약 1200구 정도입니다. 현재 의과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데바 수는 800구 정도로 약 400구가 남는 상황이며 이는 추가로 제시하신 279가 훨씬 넘는 수량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근거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이 현재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팀 을 반론해 주십시오. 반대팀 을 유재인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는 한국의 의사 수가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통계를 들면서 정원 확대를 주장했지만 이는 단순 수치 비교일 뿐 잘못된 접근입니다.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의료 접근성, 의료 만족도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의사 수를 도출해 보았을 때 한국의 의료 지표는 최상위권에 해당하며 2030년에는 의사 수가 과잉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버클리대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정원 동결에 대한 의미를 놓치신 것 같습니다. 정원 동결은 의사 수 동결이 아닌 의사 인력 양성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사 수는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나서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필수 의료 과목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지방의 의사 수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이는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낮은 성과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를 가장 큰 이유로 들어서 필수 의료를 기피한다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신 의료 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과 지역 의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에 원정 치료를 선택한다고 나타났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시적으로 주다가 없애버리겠다는 말들을 고명하게 숨긴 공공수과와 정책수과를 제시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군인들에게 방탄조끼와 총은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 맨몸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국가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이 있더라도 누가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에 뛰어들까요?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개선과 의료계와의 협의하는 일방적인 증언은 공공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의료 붕괴를 초래해 모두성의 원칙에 위배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신 의사들의 높은 노동 강도는 저수가로 인해서 낮은 임금의 전공에 기대야 하는 상급병원 시스템 때문이지 의사수 부족이 아닙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지역 의료를 살려서 지역 소멸을 방지하겠다는 논리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2016년부터 실시되어 왔지만 2017년부터 21년까지 수도권의 졸업생은 30%인 반면에 60%에 해당하는 의대생들이 수도권에 취업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합니다. 비유하자면 정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겠다는 말만 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의대 정원은 대책 없이 실시될 수는 없으며 올바른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당장 숙련된 전문의들의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자유토론에 앞서 지금부터 1분간 지정된 수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3번 팀께서는 수기를 해주시고 청중께서는 이제까지의 토론 내용을 평가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팀은 수기를 해주십시오. 수기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2분입니다. 수업 토론은 사회자의 권한으로 자유토론 발언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참여자께서는 사회자의 시간 통제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측 병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병원 개시 전부터 오픈 시간에 맞춰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모이는 소아과 오픈런을 예시로 이 사태의 원인이 소아과 의사수 부족이 있다고 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의사수 부족이 아닙니다. 2000년에서 2022년까지 소아과 의사수는 84%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소아 환자 수는 40% 감소했습니다. 현재 소아과 의사 수는 환자 대비 과잉입니다. 낮은 출생률로 인해 소아 인구는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소아과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의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저출생 문제로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 고령 의사의 수도 늘어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OECD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령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2035년에는 70대 이상의 의사가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은퇴 의사 수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전문의 중 46%가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특히 은퇴가 빠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인 51%가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고령 의사의 은퇴에 대비하기 위해 그들의 자리를 채워줄 젊은 의사들이 더 필요한 상황에 인구 감소라는 이유로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생 고령화 현상을 겪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더 많은 독일과 인구수가 비슷한 영국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으며 이 외에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정원을 더 늘려오고 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반대측을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제시하신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건강보험 체계와 진료비 등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비교하기에 적합한 사례가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는 의대 정원을 확대했으나 인구수 감소에 따라서 오히려 정원 감축을 시작했고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의사들의 지역 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 의대 정원의 증가보다는 필수 및 지역 의료를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 수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요. 한국의 소아청소년과 진료비는 현재 대만의 5분의 1 수준, 미국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3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게 진찰료를 성인의 최대 5배까지 가산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대 목동병원 사례를 살펴보자면 사건 당일에 경찰은 중환자실에 들이닥쳐서 의료진들의 잘못으로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5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당시의 의료행위는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법의 절차, 결국은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을 교묘하게 숨긴 수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찬성병 윤여지 발언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낮은 의료 수가와 사법적 리스크로 인한 이름보다는 찬성병 발언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낮은 의료 수가와 사법적 리스크로 인한 의료진의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 부담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라는 사안을 배제하고 단지 시스템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과 2009년 실제로 흉부외과 수가를 100%, 산부인과에는 50%, 외과에서는 30%를 올려주었고 이후로도 야간, 응급, 그리고 분만 분야에 2배가량 수가 인상을 시행하는 등 여러 차례 진행했으나 뚜렷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는 수가 인상만으로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법적 리스크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역시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의료사고 안전망이라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언급하신 사례처럼 불필요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의사와 의료기관의 책임 보험 공제에 가입을 의무화하며 조정과 중재를 확대해 소모적 소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의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찬성 측도 동의하지만 의사 확충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이후 의사 배출까지 최소 6년에서 최대 1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어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저희 찬성 측은 의대 정원 확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측을 발언하겠습니다. 앞서 제시하신 의료 사고 안전망이라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정책은 잘못되지 않은 의료 행위조차도 범죄로 전제하고 있으며 사고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탈하고 있는 의료 인력을 복귀시키기에는 역부족한 대책입니다. 의료 붕괴가 초래되어 상황이 심각한 만큼 최소 10년이 걸리는 정원 확대가 아닌 당장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제시한 정책이 추진 예정인 정책이라 다소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의대 정원 확대한 이후에 예과 2년, 본과 4년, 총 6년의 시간 동안 충분히 명확한 정책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가다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시스템을 먼저 갖춘 후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의대 정원 확대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의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격리치료시설인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했던 의사는 1인당 평균 41.7명을 치료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침 기준에 최대 1.6배를 초과하며 의료법 시행 규칙 기준의 최대 2.1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의료진들의 업무 강도와 함께 피로도 또한 높아져 조사 결과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공중보건의사 중 우울감, 불안, 불면증 등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는 비율이 70%를 넘어갔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적 상황에서 의사수 부족은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의사 한 명당 치료하고 있는 환자 수가 기준치를 넘어서고 의사들이 과로에 시달린 경험이 이미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수 증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발언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제시하신 자료들을 보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감염병 사태에 의료진이 부족했던 근본적인 원인인 병상수 부족을 근거로 들어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19년 기준 OECD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병상수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였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를 떠올려보면 병상수가 부족해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는 병상 대부분이 공공병상이 아닌 민간병상이기 때문인데요. 공공병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총 500병상 규모의 신축 이전 사업을 의료원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약 300병상이나 적은 규모입니다. 국가적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 최일선 대응에 나서야 하는 의료원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결국 의료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염병 대응을 하기 위해 일반 환자를 내보내라고 지시하고 이후 낮은 병상 이용률에 대해 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정부의 정책은 부족한 병상수를 더 줄이고 있는 역방향이며 이는 결국 감염병 사태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의사수 증원 이전에 공공병상을 확충해야 하며 이는 국가 재정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병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시기 공공병상 수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사는 여전히 부족한데 이에 대한 증언 없이 공공병상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현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연쇄작용으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의사는 없는데 병상을 늘리면 오히려 의사의 업무 부담을 과중시켜 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일이 많다 보니 지원하는 의사 수는 감소하며 병원에서는 의사 채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의사의 급여는 터무니없이 상승하게 되고 병원에서는 높은 의사 급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채용 의사 수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결국 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의 전공의로 대체하게 되는데 적은 수의 전공의들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 또 법정 근로시간인 주 80시간이 넘도록 일하게 되고 또 과로에 시달리게 되는 이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의사 수는 그대로인데 병상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자기 모순적 상황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끝나지 않는 악순환을 끝내는 핵심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즉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측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운용해야 할 공공의료에 비용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의사의 업무 과중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나 의사 수가 적다는 문제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전문의 대신 전공의를 고용하는 이유는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닌 저수가인 상태로 매우 낮은 인건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 시간 단축은 전문의 중심 병원 의사 인력 부족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힘들게 수련받은 전문 과목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올바른 시스템 구축 없는 증언은 의료진들이 현장에 돌아가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전문의 포기 인원이 늘어나 찬성 측에서 제시하신 연쇄작용을 끝낼 수 없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팀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찬성팀 발언해 주십시오. 찬성병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의료 수요의 증가와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곧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점, 필수 그리고 지역 의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의사 수 부족은 환자들의 의료 공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는 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입니다. 먼저 반대 측이 제시한 대한민국의 의료 지표로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 중 32개는 응급의료기관이 아예 없고 지역의 경우는 심근경색과 같은 중증 질환의 골든타임 내 진료 비율이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높은 의료 접근성으로 의료의 질이 높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활동 의사는 오히려 유지되거나 늘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현재의 의사 수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분모가 작으면 그것이 조금만 늘어나도 비율이 늘어나듯이 애초에 의사 수가 적으면 증가율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앞선 토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대측이 제시한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필수 의료 분야를 단시간에 일으켜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전체 의료 시스템의 개선 이전에 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만 의사 인력 확충만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기에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그동안 의사들이 불만을 가지던 항목을 다룬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수에 대한 조정 없이 수가 인상과 같은 시스템을 먼저 개선하라고 하는 것은 수영을 잘하기 전에는 물에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 반대측이 원인으로 제시한 지역 인프라 부족은 지역 소멸의 시대에서 대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것입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를 통한 대학의 활성화는 지역 정주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져 오히려 더 많은 의료 수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는 20여 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와 논의 중인 정책들처럼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미국의 시인 랄프 월도 에머스는 우리의 목적지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끝이 아닌 앞으로 이룩할 우리의 의료 개혁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팀 발언해 주십시오. 반대병 홍서연 최종 발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단순 수치 비교로 당일 진료가 대부분 가능한 의료 접근성, 1인당 진료 횟수, 의료 만족도 및 국가별 의료기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시해 타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의료진 부족은 수도권 집중현상 및 의사들의 필수과 기피 현상 등의 결과입니다. 현재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렸지만 5개의 지방의대는 정해진 선발 비율을 채우지 못했으며 찬성 측에서 제시한 10년간 장학금을 통해 의대생들을 지원하겠다는 제도는 단기적 해결책일 뿐 궁극적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으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의사가 지방으로 파견된다면 이는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별 의료 서비스 차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지역의 선발 전형뿐만 아니라 행위별 수까지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저 이러한 정책이 지역의와 필수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을 믿고 그저 의대 지원 정책에 찬성하기에는 너무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로 의료 시스템 혼란 및 신뢰도 저하가 발생합니다. 찬성 측이 언급하신 교육이 가능하다고 제시한 지방의대 입장은 의료진이 아닌 총장들의 입장입니다. 총장은 대학 수익을 우선시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정책을 찬성하고 있으며 실제 교육을 해야 하는 의대 교수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의학과 응상의학 교수 모두 부족한 상황이며 실습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카데바와 같은 자원 부족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의대 정원 증원은 전문성이 떨어진 의사 양성에 결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될 것입니다. 의사수 부족으로 인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논제는 옛날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강력한 주장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 66%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의대 정원의 문제점, 배경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언론 플레이한 것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자에게 봉사하기 위해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한 의사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의사의 수가 물리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팀의 수준 높은 토론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의 심각성과 다양한 해결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토론해 주신 두 팀께 우렁찬 손뼉을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울러 열심히 심사해 주신 교수님과 학생 심사위원들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사평. 심사위원분들 심사평 부탁드립니다. 경영학부 김지현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되게 흥미롭게 들었었는데요. 토론 이전에는 저도 필수 인력 부족 문제랑 코로나 같은 팬데믹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 측에서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 것이 맞냐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준 덕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토론입니다. 너무 잘 들었고 많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화학과 이다란입니다. 이다란. 네. 일단 토론 너무 잘 들었고요. 지금 최근에 화제로는 의대 정원이 가장 큰 화두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일단 그게 가장 좋았고요. 그다음에 저도 국민의 입장으로서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양측에서 구체적인 통계치랑 수치를 언급해 주셔서 사태 심각성을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여러 가지로 넓게 해서 좀 복잡한데 그 비유법을 써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합 토론은 아쉽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가질 수 없을 듯합니다. 대신 청중 가운데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한두 분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채연 씨. 네, 반대측 병님께 질문이 있는데 자유 토론하실 때 소아과 오픈런을 예시로 드셨잖아요. 그런데 소아과 의사 수는 84%나 증가해서 의사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오픈런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과 특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돌보는 진료이기 때문에 진료의 시간이 좀 길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보통 부모님들이 자주 데려가는 병원에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특정 병원에 몰리는 현상도 있기도 하고 아이들의 하원 시간이나 학교 시간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맛집을 갈 때 웨이팅 해놓고 기다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어릴 때부터 내 아이를 봐줬던 의사들이나 병원을 찾게 되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에 굳이 그 병원을 지역이 다른데도 찾아가서 아니면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서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픈 시간에 여러 병원들이 다 오픈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명한 병원 아니면 블로그로 홍보가 잘 된 병원 아니면 의사가 뉴스에 나와서 저 사람 신뢰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원들에만 특정하게 몰리는 현상이지 대부분의 소아과들은 다 오픈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게 반대측에게 있는데 네. 마지막에 지방 의대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의료진의 의견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방 의대에서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 증언을 하면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 지역 인재들을 다 거의 대부분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배치하고 하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기초의학 교수도 부족하고 임상의학 교수도 부족해요. 그게 왜 부족하냐? 이런 사태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냥 사명감으로 남아서 환자를 치료할래 라고 했던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고 더 이상 의료 분계를 나는 지켜볼 수 없어. 나가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을 거야 하고 교수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학생들을 더 늘려버리면 이미 부족한 교수들 그리고 이미 지방의대 학생들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수도권 올라와서 수련을 받는 인턴 제도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더 부족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써 오늘의 수업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제 사회가 수업 토론에 작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제 바로